윤서야, 이 아이 누구니? 솔직히 말해봐. 누구 아들이야? 박 여사의 눈빛은 흔들렸고 질문은 거의 울음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이 아이 민우예요. 제 아들이자 어머님 손자예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사연 시작합니다. 박 여사의 거실에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5년 전 아들의 갑작스러운 사고는 모든 것을 멈춰 세웠죠. 사진 속 환하게 웃는 아들의 모습만이 방안을 채우고 있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며느리 윤서는 그 옆에서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슬픔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며칠 후 아들의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윤서가 박 여사를 찾아왔습니다. 윤서의 표정은 어딘가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죠. 박 여사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며느리를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있었답니다. 윤서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박 여사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거 저희가 모았던 돈이에요. 죄송해요. 당분간만 떠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윤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영문을 알 수 없는 말에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죠. 윤서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박 여사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묻기도 전에 윤서는 어머니, 연락드릴게요. 꼭 다시 찾아뵐게요. 라는 말만 남기고 급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그 후로 박 여사에게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사라진 후 박 여사는 주변으로부터 이상한 소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사망 보험금을 며느리가 다 챙겨서 달아났다더라.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진 거 보면 돈 때문이 확실하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박 여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박 여사는 며느리가 아들의 죽음과 관련된 돈을 가지고 도망쳤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미움과 배신감은 아들을 잃은 슬픔만큼이나 박 여사를 괴롭혔습니다. 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박 여사의 마음속에는 며느리에 대한 원망만 쌓여갔답니다. 아들 없는 세상, 그녀에게 남은 건 깊은 외로움과 상실감뿐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며느리가 남기고 간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며느리가 건넨 돈은 아들의 보험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은 액수였죠. 정말 돈 때문에 나를 버리고 간 건가? 박 여사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은 며느리의 부재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여전히 아들의 흔적이 가득한 집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5년이란 시간은 겉으로는 모든 것을 무디게 만드는 듯 했지만 박 여사의 마음속 상처는 조금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쓰던 방은 손때 묻은 물건 그대로 잘 정리되어 있었죠. 박 여사는 매일 아침 그 방에 들어가 아들의 채취를 맡는 듯 서성이곤 했습니다. 아들 방의 창밖으로는 무심하게 계절이 바뀌고 있었지만 박 여사의 시간은 여전히 5년 전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단순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식사를 하고 아들 사진을 보며 대화를 나누고 저녁이 되면 다시 잠자리에 드는 것. 모든 행위는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삶의 활력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라디오를 들어도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도 박 여사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한 모습을 보면 더욱 깊은 슬픔에 잠기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박 여사는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며느리 윤서가 아들에게 보냈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 속에는 두 사람의 행복했던 연애 시절 이야기와 결혼 후의 소소한 일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오늘도 당신 덕분에
행복한 하루였어요. 며느리의 맑고 다정한 글씨를 보며 박 여사는 잠시 과거의 기억에 잠겼습니다. 며느리는 분명 착하고 살가운 아이였습니다.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자신에게도 살뜰하게 잘했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왜 돈을 들고 도망쳤을까 하는 의문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며느리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박 여사의 표정은 다시 굳어졌습니다. 결국 다 거짓이었어. 다 연기였던 거지. 박 여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미움은 여전히 박 여사의 마음 한구석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의 죽음 이후 종종 꿈에서 아들을 만났습니다. 꿈속에서 아들은 항상 환하게 웃으며 박 여사를 불렀죠. 꿈에서 깨어나면 박 여사는 베개를 적실 만큼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며느리에 대한 원망은 더욱 커졌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되고 너마저 나를 버리고 가면 나는 뭘 보고 살라고. 박 여사는 아들과 며느리 모두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박 여사의 마음은 결코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뒤 박 여사는 그 어떤 희망도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박 여사의 유일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아들의 흔적과 며느리의 부재는 박 여사를 더욱 깊은 상실감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박 여사는 5년 만에 외출을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때문이었죠. 억지로 웃으며 친구들의 이야기에 장단을 맞췄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 여사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는 윤서의 뒷모습이었습니다. 5년 동안 박 여사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그 뒷모습 말입니다. 박 여사의 심장이 갑자기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걷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윤서야? 정말 윤서가 맞나? 박 여사는 눈을 비비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 윤서가 맞았습니다. 5년 전보다 훨씬 초라하고 지쳐 보였지만 틀림없는 며느리 윤서였습니다. 윤서는 작은 골목길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상가 건물 앞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포장하고 있었죠. 주변에는 배달 오토바이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순간 며느리가 왜 저런 곳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돈을 들고 도망쳤다는 며느리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박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윤서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쏟아내고 싶었던 수많은 원망과 분노가 박 여사의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윤서야. 박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윤서는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서의 얼굴은 오랜만에 마주한 박 여사의 얼굴처럼 충격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 퀭한 눈빛, 그리고 손에 묻은 기름때가 박 여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서는 급히 고개를 숙이며 몸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박 여사는 윤서에게 성큼 다가가 팔을 붙잡았습니다. 너 정말 윤서 맞지? 5년 동안 어디서 뭘 한 거야? 내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박 여사의 목소리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떨렸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작은 아이 하나가 윤서의 뒤에서 빼꼼히 나타났습니다.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였습니다. 아이는 낯선 박 여사를 경계하며
윤서의 치맛자락을 잡았습니다. 박 여사는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의 어린 시절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아이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비는 듯 했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아이의 얼굴에 집중되었죠. 아이는 낯선 할머니를 경계하며 윤서의 다리 뒤에 숨었습니다. 박 여사는 손에 잡고 있던 윤서의 팔을 놓았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손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누구지? 혹시 내 손자? 박 여사는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빛, 조그마한 입술, 그리고 묘하게 아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분위기. 모든 것이 박 여사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5년 전 아들이 사망했을 때 윤서는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알릴 겨를도 없이 사라졌죠. 박 여사는 며느리가 돈 때문에 자신을 버리고 갔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윤서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윤서의 옷자락을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윤서에게 물었습니다. 윤서야, 이 아이 누구니? 솔직히 말해봐. 누구 아들이야? 박 여사의 눈빛은 흔들렸고 질문은 거의 울음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윤서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죠. 주변의 소음도 박 여사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에 아이와 윤서만이 존재했습니다. 윤서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어요. 이 아이 민우예요. 제 아들이자 어머님 손자예요. 윤서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거의 속삭임과 같았습니다. 그 말이 박 여사의 귀에 닿는 순간 박 여사는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원망, 5년간의 외로움, 모든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오직 아들이 남긴 마지막 핏줄, 손자가 눈앞에 있다는 사실만이 박 여사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 여사는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손자를 낳아 기르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동안 홀로 고생했을 며느리의 모습이 겹쳐지면서 박 여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의 죽음 이후 새로운 삶의 이유를 찾지 못했던 박 여사에게 이 아이는 생명의 불꽃처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왜 며느리는 이 사실을 숨기고 혼자 떠나야 했을까요? 박 여사는 윤서에게 다가가 아이를 더 가까이 보고 싶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5년 만에 마주한 며느리, 그리고 처음 만난 손자의 존재는 박 여사의 정신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박 여사는 겨우 정신을 수습하고 윤서와 민우를 작은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허름한 테이블에 앉은 박 여사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윤서에게 재촉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봐, 윤서야. 왜 5년 전에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사라진 거야? 왜 이 아이의 존재를 숨겼어? 사람들이 내가 돈 들고 도망쳤다고 얼마나 수군거렸는지 알아? 박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전보다 훨씬 침착해지려 노력했습니다. 윤서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한숨과 고통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민우는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지난 5년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 그는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남편에게 빚이 있었어요. 꽤 큰 금액이었죠. 사고 직후 그 빚쟁이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험악하게 협박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했죠. 윤서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는 이 예상치 못한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그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요. 윤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당시에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면 아이까지 위험해질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어머니께 이 사실을 알리면 어머니마저 위험에 처하실까봐 두려웠습니다. 윤서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서는 아들이 남긴 보험금을 빚쟁이들에게 모두 넘기고도 모자라 자신의 돈까지 탈탈 털어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막막한 현실과 뱃속의 아이뿐이었죠. 박 여사에게 건넨 봉투는 며느리가 비상금으로 모아두었던 작은 돈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제가 사라지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돈 때문에 도망쳤다고 생각하시는 게 차라리 나았습니다. 저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서의 고백은 박 여사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박 여사는 5년 동안 며느리를 오해하고 원망했다는 사실에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돈을 들고 도망친 줄로만 알았던 며느리는 사실은 홀로 빚과 위협을 감당하며 뱃속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여사는 윤서의 굳은 살 박힌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은 홀로 얼마나 많은 고통과 무게를 짊어졌는지를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숨겨진 진실을 모두 들은 박 여사는 더 이상 분노하거나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 며느리를 향했던 모든 오해와 미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돈을 챙겨 달아난 파렴치한이라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어린 손자를 지키기 위해 세상의 모진 풍파를 홀로 감당해왔던 것입니다. 박 여사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은 아들의 죽음 때문에 흘렸던 슬픔과는 달랐습니다. 며느리에게 느꼈던 깊은 회한과 미안함의 눈물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힘든 고백을 듣는 동안 박 여사는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동안 며느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던가. 박 여사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윤서야, 미안하다. 내가 그런 일을 겪고 있었다니.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너를 원망만 했구나. 내가 돈 때문에 나를 버리고 간 줄로만 알았어. 얼마나 힘들었니? 너 혼자 그 모든 걸 감당하느라 얼마나 무서웠을까. 박 여사는 눈물을 쏟아내며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윤서의 손은 박 여사의 손에 비해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윤서 역시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와 눈물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억눌러왔던 서러움과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윤서는 자신이 처했던 위험과 고통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홀로 감당해야 했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박 여사는 곁에 있는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그림 그리기에 열중하고 있었지만 박 여사의 눈에는 민우의 뒷모습에서 아들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박 여사는 민우에게 다가가 살며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할머니는 이제야 널 알게 되었네. 미안하다. 너무 늦게 알게 되어서. 박 여사의 목소리는 완전히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5년 만에 손자의 존재를 확인한 기쁨과 며느리의 고통을 외면했던 회한이 뒤섞여 박 여사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의 원망은 이제 사라지고 오직 며느리에 대한 연민과 손자에 대한 애틋함만이 남았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을 혼자 이겨낸 며느리가 너무나도 대견하고 안쓰러웠습니다.
박 여사는 자신의 얇은 코트를 벗어 흐느끼는 윤서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박 여사는 흐르는 눈물을 닦고 윤서에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아프지는 않니? 잘 크고 있니?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어머니 하지만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을 닮아 조금 몸이 약한 편이어서요. 윤서는 차마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건강 문제까지 박 여사에게 짐으로 지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며느리의 불안한 눈빛과 말끝을 흐리는 모습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 여사는 며느리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숨기지 마.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하자. 너 혼자 모든 짐을 지게 하지 않을게. 내가 내 아들을 낳아준 고마운 내 며느리고 이 아이는 내 소중한 손자잖니. 박 여사의 단호하고 따뜻한 말에 윤서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윤서는 결국 박 여사에게 민우가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하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작은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홀로 생계를 이어가는 윤서에게는 그 모든 것이 버거웠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고 아이를 돌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이 모든 고통과 비밀을 혼자 감당해온 며느리가 너무나도 안쓰러웠습니다. 박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며느리와 손자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남은 삶의 이유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다시는 혼자 아파하지 마라, 윤서야. 너는 내 며느리다. 내 아들을 잊지 않고 이렇게 귀한 생명을 지켜줬는데 내가 너를 내치고 원망했던 시간들이 너무 후회스럽구나. 박 여사는 자신의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내듯 말했습니다. 윤서는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포용에 감격했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쉴 수 없었던 윤서에게 박 여사의 품은 세상, 그 어떤 곳보다 따뜻한 안식처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5년이라는 긴 오해의 세월을 뒤로하고 비로소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손자 민우는 두 할머니와 엄마 사이의 복잡한 감정은 알지 못했지만 따뜻한 분위기를 느끼는지 싱긋 웃으며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 그림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날 이후 며느리와 손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5년 만에 다시 활기를 찾은 집안은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이 남긴 방은 이제 손자 민우의 방이 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민우에게서 떠나간 아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눈물을 글썽였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손자를 향한 사랑이 뒤섞인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윤서는 더 이상 홀로 고군분투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박 여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박 여사는 며느리가 일하는 동안 민우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민우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주었죠. 민우는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하루가 다르게 건강하고 밝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며느리가 일하는 식당으로 가 며느리를 도왔습니다. 함께 음식을 만들고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도움 덕분에 생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의지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며느리에게 5년 동안 자신이 받았던 오해와 편견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윤서는 이미 시어머니를 용서했고 이제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의 아픔을 덮고 오직 현재와 미래의 행복만을 바라보기로 약속했습니다.
민우의 심장 수술을 위한 준비도 함께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의 보험금 중 일부를 사용해 민우의 수술비를 마련했고 며느리와 함께 병원을 오가며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 박 여사는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윤서와 민우의 손을 잡고 섰습니다. 아들아, 내 며느리가 얼마나 용감하고 착한지 이제야 알았다. 그리고 내가 남긴 귀한 생명, 민우도 잘 지켜냈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이 아이들 꼭 행복하게 지켜줄게. 박 여사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5년 전 폭풍 같은 이별은 이제 새로운 희망의 시작으로 바뀌었습니다. 돈 때문에 도망친 줄 알았던 며느리의 희생은 가족의 소중한 사랑과 연결고리를 지켜낸 위대한 모성애였습니다. 박 여사와 윤서 그리고 민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영원한 사랑과 함께하는 희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남긴 소중한 유산, 그리고 며느리가 지켜낸 굳건한 가족의 역사는 이제부터 다시 쓰일 것입니다.